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예, 조금 전 뉴스원, 그 통신이죠. 뉴스원이 그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내년도에 있는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세게 했습니다. 보니까 어제, 그제, 그러니까 월화 양일간에 걸쳐서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고, 이 보니까 무선 면접, 무선 전화로 이제 면접 조사, 그러니까 뭐 리얼미터 같이 ARS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원이 직접 물었던 면접 조사고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18.2%더라고요. 물론 이제 1,008명이니까 보면 오차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 이 여론조사 결과 오늘 오전에 발표됐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선 구도가 이제 불과 1년 한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구도가 현재로 보아서는 1강 2중, 1강은 이재명, 2중은 윤석열, 이낙연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재명이 윤석열, 이낙연 두 사람을 2배 내지 2배 반 이상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하나 짚어드리죠. 이제 전체 이제 후보자 전체를 갖다 쫙 늘어놓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재명이 28.7, 윤석열이 14.0, 이낙연이 11.4, 그 다음이 안철수가 4.8, 홍준표가 4.2, 정세균이 1.7, 그 다음에 유승민, 심상정, 오세훈이 1.4, 그 밑으로 이제 추미애, 원희룡, 임종석, 김종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하는 것이 21.5%, 그 다음에 아예 무응답이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보수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보면 22.4로 1위를 달리고 있고, 2등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9.4%입니다. 또 이번에 보궐선거가 있게 될 부산을 아우르고 있는 PK 부울경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22.3%, 2등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1.9%로 전국에 걸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재명 지사가 60% 넘는 압도적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참 이 응답이 참 가슴 뼈가 하나님 뼈 때리는 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내일 당장 투표한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내일 당장 투표한다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가 38.5, 아니다,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가 32.9, 제3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것이 15.8, 대략 제3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스윙 보터,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스윙 보터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자 대결, 결국 지금 보면은 1등 이재명, 2등 윤석열, 3등 이낙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28.7, 윤석열이 14.0, 이낙연이 11.4인데 이재명, 이낙연이 동시에 나올 가능성은, 본선에 동시에 나올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경우 이제 흔히 양자 대결 구도를 가상하여 양자 대결 구도로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과 윤석열을 붙였더니 이재명은 45.9, 윤석열은 30.6, 그러면 압도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앞서죠. 그렇다면 이제 이낙연 후보가 나왔을 경우 어떨까요? 이낙연 34.8, 윤석열 33.8, 이거는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보면서 한 두어 가지 참 보면은 우리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추락세가 완연하다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정세균 국무총리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정세균이 1.7%밖에 안 나옵니다. 이낙연이 11.4, 정세균이 1.7%, 홍준표 4.2보다도 반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몸을 풀고 있는 것이 지금 친문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자기 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것은 차악입니다. 뭐 최악은 아니겠죠. 최악은 아니지만은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친문들로 보아서는 차악입니다. 만약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동안 그렇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 그토록 이재명을 구박하고 핍박했는데 이재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공수처를 이용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탈탈 털 겁니다. 역대 정부가 다 그래왔죠. 항상 정권을 승계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전 정권 다 털었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전씨 일가를 갖다 다 털어서 뒤에 환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없다. 전두환, 전기환, 전경환, 전우환 그 정도로 보면 그 다음에 장세동 감옥 보내고 그랬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로 사실상 평화적으로 정권이 승계되었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육공정부 김종인, 박철원 줄줄이 잡아놓고 그 다음에 드디어는 노태우 대통령 또 전두환 전 대통령 두 사람 다 감옥에 잡아 쳐넣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오히려 YS 정부에서 DJ 정부로 넘어오면서는 흔한 얘기로 정치보복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DJ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들어서자마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대북 송금 특검 그 사인함으로써 DJ가 그토록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했죠. 사인해서 탈탈 털었습니다. 자, 그런 겁니다. 또 이명박 박근혜 넘어가서 이명박 참 전 대통령 마음 편치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재명 씨가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되어서 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친문들로 봐서는 악몽입니다. 차라리 그들 입장에서는 보수 후보가 극단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음을 고쳐먹고 대선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 쉽사리 못 칩니다. 자기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임명했는데 또 자기를 2020년 추미애를 통해서 그렇게 핍박했다고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보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친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아마 온 난동을 부릴 텐데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갖다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 가두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친문들은 꼼짝도 못합니다. 벌써 이재명 씨가 이 현재 흐름대로 나가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아마 친문 중에 상당수가 어느 순간 간판 싹 바꿔달 겁니다. 친 이재명으로. 그러니까 친문이 아니라 친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을 꺾기 위해서 이낙연을 키웠습니다마는 이낙연 당대표 결국 커다란 매력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해 8, 9월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쪽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를 갖다 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낙연 씨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낙연 씨보다 먼저 국회의원 됐고 둘 다 호남 출신이고 또 종로에서 국회의원 했고 또 국무총리 했고 정세균 씨는 거기다 국회의장까지 했고 거기다 정세균 씨는 이미 2007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서 대선에 도전한 경력이 있고 물론 당내 경선입니다만은 자기 계보도 비교적 탄탄했습니다. 정세균 입장에서는 또 이낙연하고 친문 사이보다는 정세균하고 친문 사이가 더 가깝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낙연을 어느 순간 슬그머니 퇴장시키는 가운데 정세균이 그 대타 내지는 구원투수로 등장
할 가능성은 거의 99%라고 봅니다. 이게 정세균이 떠올라서도 이재명이 계속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나갔을 경우 참 그들은 갑갑할 겁니다. 문제는 친문보다 더 마음이 답답한 것이 보수 중도 보수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30% 육박하던 윤석열 검찰총장 반토막 났습니다. 당연하죠. 추미애 사라지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핍박 사라지고 그다음에 언론의 노출도 떨어지고 또 윤석열 총장이 그렇다고 현실 정치인도 아니고 본인이 현실 정치 현안과 사회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이젠 건덕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7월 24일까지 아마 그 내부적으로 뭐 마무리하면서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 보니까 조금 요즘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조금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 뭐 그것저것 정리하다 보면 5월 말 6월 초쯤 되면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결정되고 그때부터 윤석열 씨는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윤석열 씨를 빼고 나면은 안철수 4.8, 홍준표 4.2. 근데 안철수는 지금 4.8로 4등입니다만은 이번에 천신만고 끝에 서울시장이 된다면 안철수는 대선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 서울시장이 안 된다면은 안 되는 대로 상처를 많이 입은 상태로 계속 이 반열에 오르겠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확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승민, 오세훈 1.7%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동안 반문재인 정서를 갖다 오롯이 보면 온몸에 받으면서 중도 보수의 강한 지지를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조만간 4.7 재보선 끝나고 한 5월 말 6월 초 되면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이재명은 정세균과 티격태격 하는 가운데 우길승천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특별한 사람은 없고 저는 정말로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게 이와 같은 상황을 갖다 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비대위원장 하면서 말로는 맨날 뭐 젊은 피 이야기하고 새 인물 이야기했습니다만 8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가슴이 답답한 뉴스원과 엠블레인 퍼블릭의 여론조사 결과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지금 보면은 뭐 리얼미터나 한국갤럽 리얼미터는 리얼미터대로 뭐 ARS고 또 한국갤럽은 패널 형태의 조사고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응답률이 무려 18.2%. 그나마도 무선전화 100%로 면접원 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이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하에서 과연 4.7 서울시장 선거, 4.7 부산시장 선거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보면 흔한 이야기로 다 된 듯이 뭘 어떤 근거로 다 된 듯이 그런 식으로 오만 방자함을 떨고 거드름을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오전입니다.